여러분들이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많이 부딪히고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을 제 개인적인 노하우와 저라면 어떻게 했을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지런한 꽁냥이 님인데 요약을 해주셨어요. 광고비 아까워하지 말아라. 처음에 잘 태워야 상단 노출이 되고 상단 노출되면 매출이 자연히 오른다. 네, 두 번째, 쇼핑 검색 첫 페이지의 가격대를 참고해 상품 가격을 정해라. 맞습니다. 세 번째, 상품 개수를 많이 올린다고 매출이 느는 게 아니다. 몇 가지 상품으로 유입을 만들고 이후 구성품 등 상품 구성을 늘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아, 부지런한 꽁냥님. 아주 맥을 잘 짚으셨어요. 정말 훌륭하시네요. 광고비 아까워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막 쓰라는 건 아니에요. 네, 적절한 광고비를 써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처음에 잘 태워야 상단 노출이 된다. 네, 이것도 좋습니다. 상단에 노출이 되면 매출이 자연히 오른다. 이것도 맞는데요. 상품 구성이 좋아야 돼요. 상품 구성이. 그리고 쇼핑 검색 첫 페이지의 가격대를 참고해 상품을 가격을 정해라. 이것도 아주 좋고요. 상품 개수를 많이 올린다고 매출이 느는 게 아니다. 맞습니다. 많이 올린다고 해서 절대 느는 게 아니에요. 개인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독자몰이잖아요. 독립몰이기 때문에 고객층이 이제 접속을 해서 보게 되면 볼 것들이 좀 많아야 돼요. 그 안에. 볼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개인몰이 아니잖아요. 스마트 스토어는. 한두 가지 상품만 구성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매출을 올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서 3개월 만에 매출 7천만 원 달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계속 유입을 시켜서 유지를 했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그 트래픽을 이용을 해서 구성품을 많이 연결을 시켜줘야 매출이 자연스럽게 계속 이어가는 그런 전략이 또 필요하긴 하는데, 어쨌든 처음부터 상품을 많이 올린다고 해서 매출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상품 늘리는 데만 굉장히 피로함이 느껴질 겁니다. 근데 많이 늘린다고 해서 트래픽이 많이 일어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오픈을 하고 시작을 할 때는 업무 배분을 굉장히 좀 효율성 있게 해 주셔야 돼요. 상품도 적절하게 올리고 마케팅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빠른 배송도 빨리빨리 해줘야 되고 게시판이나 상담 같은 것도 빨리빨리 회신을 주셔야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신호가 일어나면서 매출이 올라가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부지런한 꽁냥이님 아주 좋은 질문 주셨어요. 그 다음, 네, 마이차님인데,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영상을 보기 전 이틀 전에 광고비 지출을 올려보았습니다. 확실히 노출 횟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오늘 정말 뼈 때리는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마이차님도 이 영상을 보시고 아무래도 효과를 보신 것 같으신데,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해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다음, 네, 수민님이신데요. 자, 당장 매출보다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자, 제 친구가 네이버 스토어팜을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총 매출이 5억인데, 상당히 많이 올리셨네요. 7개월 만에 5억이다. 자, 마진은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군요. 이건 너무 적네요. 물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출 대비 마진율이 적고 지금은 또 경쟁이 치열해져서 지속적인 하향세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알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상품 노출이 상위권에서 순식간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성장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열려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결국 플랫폼에서의 무수한 경쟁자들과 나눠먹기가 되더군요. 저도 스마트 스토어 경험자로서 남의 물건을 가져와 판매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자신의 독창적인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수미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자, 저도 똑같아요. 저도 3개월 만에 큰 폭으로 매출을 월 7천만 원을 달성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이게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이유는 저도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 이후에 상품을 잘 안 올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에 매출이 더 많이 나오고, 물론 이게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월 7천만 원 매출 나는 거 정말 대단한 매출인데 다른 쪽에 좀 더 집중을 했었어야 됐어요. 사실 그런 부재적인 것들 이유 때문에 신상품을 한 달에 몇 개 올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상품 몇 가지로 매출이 크게 올라갈 수 있으나 그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 다음부터는 구성 상품을 많이 올려야 탄력을 받고 계속 매출이 상승하는데, 제가 그걸 알려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그걸 이행을 못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왜 못하냐, 그냥 맨날 찍어서 올리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텐데,
업무 효율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효율성. 그러니까 직원을 차라리 채용을 해서 상품을 더 올릴까라고 생각을 해봤긴 했는데 그것도 여러 번 포트폴리오와 투자 대비 이제 손익분기점에 대한 매출 예상 매출을 계산을 봤는데 그림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투자를 하지 않았지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분은 5억인데 마진율 3천만 원. 그럼 영업이익은 약 한 6, 7% 정도 나온다라는 건데 사실 적은 수치는 아니에요. 보통 중소기업들이 약 1,000원 정도로 팔아서 순이익을 약 한 40원 정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은 몇 프로냐? 약 한 4%라는 거예요. 4%. 보통 기업들이 그래요. 중소기업, 뭐 공장, 뭐 생산, 뭐 도매 보통이 10%가 넘기는 산업이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어쨌든 5%를 넘기신 거니까 적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의 알 수 없는 정책 때문에 상품 노출이 상위권에서 순식간에 안드로메다로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런 경험을 했었죠, 여러분들. 저도 뭐 1페이지에 노출되어 있던 상품이 갑자기 뭐 5페이지 막 이렇게 밀려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여러분들이 믿고 지금 당장 매출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직원을 채용을 한다. 이런 위험한 전략은 약간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제가 직원을 예전에 채용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매출을 끌어올리지 않은 이유도 이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에 대한 이 알고리즘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상품이 1페이지 있다가 갑자기 3페이지, 5페이지 밀려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상품이 주력 상품이고 그런데 그런 상품이 갑자기 안드로메다로 날아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직원을 채용해서 뽑는다. 이런 것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그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지출을 늘린다. 이런 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 스토어가 나름 그래도 매출을 끌어올리는 데 있어서 서브 매출로서는 메리트를 느꼈긴 했지만 이거를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주력 매출을 스마트 스토어에 두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수민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신의 독창적인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는 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 말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도매국, 뭐 도매토피아, 뭐 오너클랜, 그리고 중국의 뭐 알리바바나 뭐 1688 이런 데서 물건을 떼오셔서 파시는 분들. 근데 물건을 그냥 이미지를 그대로 따다가 그냥 올려요. 자기만의 그 이미지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올립니다. 그런 행동은 사업이 아닙니다. 사업이 아니라 그냥 장사예요, 장사. 장사고 오래 못 가요. 그런 것들은. 몇 개월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들통납니다. 그런 것들, 그런 식으로 하시는 사업은 저는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봐요. 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떼오더라도 나만의 스튜디오, 나만의 공간, 나만의 컨셉, 나만의 스타일대로 그 제품에 대한 장단점을 다시 한번 부각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사진의 퀄리티로 제품을 5,000원짜리면 만원짜리로 보이게끔 찍어줘야 되고 만원짜리면 3만원으로 보이게끔 찍어줘야 되고 이러한 스킬이 필요해요. 이런 스킬. 이런 것들이 필요해야 남들보다 그나마 다른 상품, 그나마 경쟁력 있는 상품, 독자적인 상품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지 그 이미지를 그대로 따다가 그대로 붙여서 올린다?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던데 어느 사이트인데 그 가격 비교 사이트인데 막 가격 비교로 지들끼리 막 해서 올렸어요. 내가 그 원가를 보고 비교를 해보니까 결국엔 맨 위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를 남기냐면 100원도 안 남기더라고. 100원도. 그러니까 그건 뭐지? 택배비에서 역마진을 먹으려고 했던 건가? 무료 배송이 아니면 보통 이제 2,500원을 받고 내가 만약에 뭐 2,000원을 계약을 했으면 500원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건가? 근데 그것도 사실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것도 어디서 그런 계산법을 가져와서 시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롱런 할 수 없고 결국에는 이제 고객들에게 다 들통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가도록 할게요. 자, 장창호님 질문이신데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자, 좋은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광고를 하더라도 적당한 상품 개수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몇 개 정도부터 광고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약 한 10개, 20개 정도만 있어도 광고를 해도 되고 물론 그 광고는 상위 노출 전략적인 광고를 하셔야 되지 내 몰에 유입시키는 광고를 해서 그 10개, 20개 정도 상품을 어필하기 위해서 광고하는 전략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런 광고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냐면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정리해 놓은 파일인데 자, 광고 유형이죠. 대분류 광고들만 좀 정리해 봤는데 자,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서 적절한 광고들은 쇼핑 검색어 광고 이런 건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내 상품 키워드가 여자 원피스의 검색어에다가 상위를 올리고자 하는 상품을 연결해서 바로 유입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상품이 트래픽이 올라가게 되고 그 상품의 구매 전환이 높아지면서 상품이 다시 상단으로 쭉쭉 올라가게 되는 그런 광고를 통해서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인스타, 페북 광고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상품, 그러니까 내 몰 전체 유입을 시키기보다는 그 하나의 상품, 주력 상품을 어필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유효하고요. 지식인 광고도 유효합니다. 카페 광고도 할 수 있어요. 유효해요. 유튜브 광고도 특정한 상품만 어필할 수 있죠. 좋습니다. 기사 배너 광고도 마찬가지예요. 괜찮습니다. 할 수 있고요. 문자, 이메일 아주 좋죠. 특정한 상품 URL을 던져줘서 이 상품 할인해 줄 테니까 한번 사봐라. 이런 거 좋잖아요. 할 수 있고 FC 광고, 네, 당연히 가능하고 지역방송 광고 이런 것도 가능하십니다. 버스, 지하철 광고, 이런 거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런 것들은 내가 뭔가 이미지로 보여줘서 고객이 직접적으로 검색을 해서 그 상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연결 URL을 해서 들어오기가 약간 좀 오류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치 않게 내 상품을 어필을 했는데 그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으로 연결해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버스, 지하철 광고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파워블로 광고, 예, 괜찮고요. 모바일 어플 광고 괜찮고요. TV 광고, 이건 너무 크니까 이건 뺄게요. 네. 웬만한 광고들이 다 주력적으로 내 상품을 어필할 수 있는 광고들이기 때문에 이런 광고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내가 스마트 스토어가 아니라 개인몰이다. 상품이 20개 정도로는 택도 없습니다. 적어도 뭐 수백 개 정도는 있어야 내 사이트에 전체적으로 들어와서 다 한번 사이트의 퀄리티나 분위기를 한번 보고 그 감성이 마음에 들어서 구매 전환율이 이루어지는 거지. 볼거리도 별로 없는데 그렇게 해서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묻는다. 네, 이런 말이 좀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인몰과 스마트 스토어가 다릅니다. 개인몰 같은 경우는 몇백 가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뭐 5개, 10개만 있어도 충분히 그 상품 하나를 상위를 올리기만 해도 매출이 나오기 때문에 상품 가지수에 대한 이 갭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질문 갈게요. 닉네임, 마음에 드네요. 만수르. 저는 윤수르인데, 저는 뭐 돈이 많아서 윤수르라고 지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들에게 부의 상징을 조금 같이 좀 나누고자, 닉네임을 이렇게 좀 정했었는데, 만수르님, 닉네임 좋습니다. 자, 어쨌든 질문 갈게요. 자, 만수르님, 내 상품이 상위에 노출이 된 것만 10개가 넘는데 안 팔려요. 1위 상품도 안 팔리는 게 많고요. 잘 팔리는 상품군이 있는 거죠. 3개월 만에 월 매출 120만 원인데 한 달에 7천이라면 제조사와 다이렉트로 거래하는 않으면 뭐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재물복이 있어서 장사가 잘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재물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 네이버에는 트래픽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이버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가 5천만 명이잖아요. 네, 5천만 명이 얼마나 많은 키워드를 검색을 하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기 키워드, 뭐 다양한 산업군이 많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식부터 해볼까요? 뭐 도시락,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사과도 있을 수도 있고, 귤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의류는 뭐 여자 옷도 있을 수도 있고, 남자 옷, 남자 코트, 그다음 자동차, 그다음 뭐 중고차, 그다음 인테리어, 소품, 성형 외과, 필러, 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산업군의 상품들을 많은 사람들이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월 검색량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도시락이 월 300만 건의 검색량이 있다고 칠게요. 자, 사과는 200만 건이에요. 자, 그다음 귤은 지금 이제 시즌 좀 지났으니까 100만 건을 할게요. 그 다음 여자옷 인기 키워드죠. 뭐 1000만 건 할게요. 남자 키워드는 뭐 800만 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식으로 쭉쭉 있는데 지금 잘 보세요. 자, 1페이지 1순위. 자, 이렇게 검색량이 많은 상품이 1순위에 존재하는 것과 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사인펜을 쳐볼게요. 자, 사인펜을 검색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물론 많을 수도 있겠는데 자, 만약에 이게 한 300번의 월 조회수를 기록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같이 1페이지에 1순위에 존재하는 것과 자, 1000만 건의 1페이지와 300건의 조회수의 1페이지에 존재하는 게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달라질까요? 얼마나? 자, 볼게요. 자, 구매 전환율을 0.001%로 한번 잡아볼게요. 자, 그러면 아무리 안 나와도 10,000개라는 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달에 트래픽이 300번밖에 못 받는 이 키워드는 0.3개의 수치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만수르님께서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은 굉장히 인기가 없는 키워드 또는
인기가 없는 상품을 지금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트래픽이 높았다면 1페이지에 상품이 10개가 넘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적어도 하루에 수십 개는 판매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는 것은 그만큼 비인기 키워드 상품을 판매하고 있거나 트래픽이 굉장히 안 나오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위에 노출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만수르님 상품 상위 올리는데 많이 어려움이 없으셨을 거예요. 제가 전략적으로 상위에 노출시키는 방식으로 올리신 게 아니라 그냥 올렸더니 몇 개 판매가 되다 보니 상위에 올라가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상품들은 사실 앞으로도 비전은 별로 없는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업종을 다른 걸로 바꾸시거나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구성을 바꾸시거나 그런 지금 뭔가 변화가 필요하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월 매출 3개월 만에 120 달성하셨다고 하셨는데 월 120만원 팔려고 지금 사업하고 계신 거 아니시잖아요. 적어도 1200 또는 뭐 2000, 3000 정도 매출이 나오시려고 파시는 거니까 지금 빨리 상품을 다른 걸로 좀 교체하시는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좀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 질문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열심님, 여성의류 판매하고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혹시 광고는 어떤 거 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쇼핑 검색 광고만 하고 있는데 유입이 거의 없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자, 저는 광고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대부분은 해봤습니다. 해봤고 TV 광고만 안 했을 뿐 다 해봤어요. 네, 다 해봤는데 스마트 스토어 상품 상위 노출 전략으로 한 광고는 이거 쇼핑 검색어 광고 네이버 CPC 광고 진행을 해봤고, 그 다음에 뭐 카페 광고, 그 다음에 FC 광고, 문자 이메일 광고,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심님은 쇼핑 검색 광고만 하고 있는데 유입이 거의 없어서요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CPC 클릭당 광고 비용 비율 자체를 좀 낮게 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페이지에 노출되는 클릭당 비용이 1000원, 뭐 800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열심님은 뭐 200원, 뭐 300원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무래도 페이지가 많이 뒤로 밀리다 보니까 상품이 노출이 안 되고 클릭이 못 받으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제가 지금 여기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광고가 다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또 머리 아프게 다 알려고 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괜히 머리만 아프시고 괜히 뭐 꼬이기만 하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냥 적절하게 두세 개 정도 광고만 일단 전문성을 가지고 그쪽 광고만 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어떠한 광고든지 간에 광고 비용, 광고 집행률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내 몰에 유입되는 트래픽이 정해져 있는 거지 많은 광고를 한다고 해서 트래픽이 많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장 나한테 효율적으로 좋은 게 무엇인지를 이 중에서 발굴을 해서 그 광고를 주력적으로 좀 전문성을 쌓아서 집행을 하시는 게 가장 유효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 안전제일님께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20페이지에서 점점 1페이지로 가게 되었을 경우 1페이지를 유지하려면 유료 광고는 중단하지 말고 계속 하던 대로 유지를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상품이 한 2페이지, 3페이지 정도까지 좀 빠르게 진행이 될 때는 그때는 2, 3페이지에서 꺼셔도 돼요. 네. 근데 속도가 느리다. 뭐 3페이지에서 이틀 있다가 2페이지에서 뭐 일주일 있다가 뭐 이렇게 된다. 이런 속도로 올라오게 된다고 하면 이러면 광고는 1페이지까지 올라갈 때까지 계속 집행을 하시고, 만약 하루하루 이게 정말 하루하루 순위는 변동이 되잖아요. 하루하루 페이지가 올라간다. 그럼 2페이지, 3페이지에서 광고를 끄셔도 됩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서 딱 노출이 됐을 때 끄셔도 상품이 상위로 계속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체크는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근데 올라가다 좀 떨어지면 다시 좀 광고를 집행을 하시고, 그리고 계속 유지가 되면은 광고는 진행을 안 하셔도 충분히 자리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셨어요, 안전제님.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는데요. 자, 많이 유익하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에 대한 개인적인 철학이나 제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노하우로 공개해봤고,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봐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다음번 영상에서 또 Q&A 자료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